안녕하세요. IRS 공인업체 세무회계법인 엘리트 프로그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부유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일념 아래 전 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관세 폭격을 예고했습니다. 8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완료하겠다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세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를 예고했었고, 기존 60여 개 국가 맺었던 관세 협정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협상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 캐나다는 25%, 현재는 35%까지 인상을 했고, 브라질은 철강과 구리 등 최대 50%까지 책정했습니다. 8월 4일 뉴스에 따르면 스위스는 높은 의약품 가격 등을 이유로 최대 39%까지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동차와 기계류에서 25%까지 인상 가능성이 있었으나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제품 구매를 약속하면서 최종적으로 15%로 합의하였습니다. 높은 관세율은 상대국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통보였습니다. 50%에 육박하는 관세를 맞은 브라질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며 보복을 예고했고, 캐나다 역시 보복 관세를 하겠다를 예고하며,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는 미국에 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미국산 불매운동도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 관세 전쟁이 미국을 정말 부유하게 만들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3천억 달러가 유입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일대학교의 경제분석은 관세가 상승하면 그중 20%는 해외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미국 기업, 자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의류나 신발 등은 40%까지 가격 상승을 예측합니다. 일상생활을 예로 들면 한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때 기존 3만 불이었던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4,500불이 더 필요해집니다. 또한 마트에서 구매하는 김치, 라면 등과 같은 생활 필수품 가격 또한 상승하여 장보기 비용이 2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체 또한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류업체는 중국산 제품에 50% 가까운 관세가 붙어서 타격을 입고 베트남으로의 전환으로 활로를 찾아보지만 여전히 20%의 관세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집니다. 물가 상승에 일반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입니다. 즉, 현재의 관세 전쟁은 서민 지갑이 국가 재정을 메우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세 전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HS 코드별 관세 확인. 관세는 상품의 HS 코드, 즉 국제상품 분류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완성된 자동차 휠을 수입하면 관세율이 25%지만 알루미늄 합금 원재료로 들여와 현지에서 가공하면 1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완제품 의류는 40% 관세가 붙지만 천이나 원단과 단추 등 부자재를 들여와 미국에서 봉제하면 관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미국 인건비, 렌트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매 규모와 운송 방식 조정. 대량 구매는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동시에 관세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이 한국산 김치 1000병을 해상 운송으로 들여오면 단가는 낮아지지만 관세의 영향으로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량을 항공으로 들여오면 운송비는 높아도 관세 부담이 낮아 매출 회전율이 빠른 식당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말고 상품 가격, 관세, 운송비를 모두 합산한 총비용 기준 최적 단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관세 환급 프로그램 드로백 활용. 수입한 제품을 재수출하거나 가공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관세 환급 제도 드로백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미국에서 가공해 완제품 의류로 유럽에 수출한다면 처음에 낸 관세의 최대 99%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중국산 전자부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조립한 후 남미에 수출하는 IT 업체는 매년 수십만 달러의 관세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BBB법 안에서도 명시했듯이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 전문가와 협업. 관세법과 세법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관세사, 세무사, 수입대행 업체와 협력해 최신 규정을 반영한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결론은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생활비와 운영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용이 오르지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서 소개한 몇 가지 방법처럼 앞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관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고 가정과 사업 모두의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엘리트 프로그룹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